네. 예.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속담은 이거예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든 탑이 무너지랴. 어떻게들 생각하셔요? 내가 온 정성, 그 다음에 온 힘, 온갖 열정 다 쥐어짜내고, 그 다음에 무수한 세월, 그죠? 그렇게 공들여서 쌓은 탑, 그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거는 그렇게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공을 들입시다. 그냥 그저 그렇게 허투루 그냥 일천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가볍게 자신의 어떤 처사나 그 삶의 내용 형태를 그리 가져가지 말고 진정으로 진중하게 삶의 자세를 가져갑시다. 근데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간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전체 인생은 이 속담으로 치면 그야말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내 삶의 공든 탑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신의 삶이 진짜로 뭐 무가치하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일구고자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한평생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마다의 공든 탑을 쌓아가는 그런 여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는데 그렇게 쌓은 공든 탑이 그나마 내가 살아가면서 이룬 어떤 성취감, 보람, 어떤 결실, 그것이 크든 적든, 그죠? 또 내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공든탑을 쌓아왔고 앞으로도 쌓아갈 건데, 그것이 그거는 절대로 안 무너져. 근데 절대로 안 무너질 수 있을까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수많이 목격하잖아요. 그죠? 또 저마다 그런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이 참 쉽게 무너지는구나. 저럴 수 있구나. 저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로는 참으로 많이 목격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이가 그렇게 가난하고 그리 하고 저기 하다가 그죠? 어쨌지 해가지고 수많이 도전하고 스스로도 갈고 닦고 그 재능, 그죠? 그죠? 10번 넘어지면 12번 일어나고 이리 해가지고 이제 어떤 대회에서 우승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유명한 스타가 됐어. 그래서 스포츠 스타가 됐던 뭐 트롯 스타가 됐던, 요즘에 뭐 많잖아요. 골프 프로 선수가 됐던, 뭐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됐던, 그죠? 어마어마한 어떤 그 지식을 쌓아서 그렇게 유명세를 탄 그가 됐건, 또 어떤 경우는 정치 지도자가 되기도 하죠. 국회의원도 되고 뭐 반듯하게 누가 봐도 대성공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무대중들의 아이돌이라는 게 이게 우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우상으로 자리하는 거예요. 대스타, 열광을 받는, 칭송받는, 한 몸에 모든 걸 다 누리는, 그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다. 참으로 성공적인 삶이다. 자서전적 삶이다. 스스로 큰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해가지고, 그죠? 이제 그런 게 뭐냐면 공든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글이 됐는데, 어떤 경우가 생겨나냐면, 그리 하다가 2차 저차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부정한 행위들, 그죠? 참 안타깝죠. 그죠? 대중적으로 납득되어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악행, 굳이 또 악행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사로운 본인의 눈살이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 그거는 그동안 쭉 그 성공적인 삶을 유기까지로 비하면 뭐 털만큼도 해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죠? 그냥 그런 경우만 봐도 아무리 공든탑이라도 무너질 수 있구나. 공든탑도 무너진다. 이게 속담이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 관련해서 이 속담만 있냐면 공든탑 관련 또 속담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든탑도 개미 구멍, 그 개미가 들어가는 구멍이 얼마나 작아요. 개미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아무리 공든탑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왜 무너지냐면, 그렇게 공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지냐면 참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져요. 즉 자신이 공든탑, 그 탑을 공들여서 그렇게 쌓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쌓아 올리는 공든탑에 대해서 자신이 제대로 바르게 옳게 참되게, 그죠? 정결하게 그거를 관리하지를 않는 거예요. 관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쌓아 올리는 거에만 익숙하고 그것만 전력 질주를 했지, 그거를 어떻게 보존하고, 그죠? 그거를 더 빛나게 더더더 튼실한 그 탑으로 영구히 그 보존토록 할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한 준비는 일체도 있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한 탑, 거기에만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내실 속으로는 하나도 참됨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밖으로만 탑을 쌓았지, 공들여고 탑을 쌓았지, 내적으로 어떤 탑도 어떤 공들임도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져. 한순간. 그런 걸 보면은 공든탑 무너질 수 있어요. 쌓는 거는 아주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고 정성이 들고 힘이 들겠어요. 근데 무너지는 거는요, 정말 한순간이잖아요. 그죠? 요거 관련해서 성경에도 보면 그 탑에 대한 얘기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그 바벨탑이요. 바벨탑. 그죠? 네. 자, 그렇게, 뭐, 노아에 방주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제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인류 너희들 착하게 정말 앞으로 잘 살아라. 막, 전 세계 곳곳으로 가서 정말로 잘 살아야 한다. 이랬더니,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의를 해. 작당 모의를 해.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저기 높은 하늘에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도 있고 이렇게 의기투합도 되고 하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려서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이제 탑을 쌓잖아요. 하늘까지 닿을, 이걸 바벨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이제 서로 말도 안 통해지고 이제 의견도 분분해지고 갈등도 생겨나고 막 이제 요리 되다가 이제 어느 때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번개가 한번 빵 쳐버렸더니 그 바벨탑이 싹이 한순간에 무너져.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공든탑이라도 우리가 정말 직시를 해야 해요. 무조건 공들이면 그 탑이 완전 무결하고 영원토 그 보장이 되냐 안 무너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의 방심, 그 바늘구멍 하나, 그 개미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죠? 공든탑이라 할지라도 참되지 않으면, 바르지 않으면, 올곧지 않으면, 의롭지 않으면, 아름답고 성스럽지 않으면 하시라도 무너질 수가 있다. 무너져내게 된다. 그죠? 이런 거와 같아요. 왜 그 우리 훈민정음 그 원전에 그런 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편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그죠? 자, 이게 땅이야. 땅. 이게 대지.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수많은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나겠잖아요. 그죠? 뭐 큰 나무, 작은 나무, 중간 나무 뭐 이렇게 이제 자라나는데 이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으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예요? 당연하죠. 뿌리를 튼튼히 깊이 내려야죠. 그죠? 그래서 태풍이 올라와도 잠시 흔들릴 뿐. 그죠? 뭐 뿌리채 뽑혀서 쓰러져 버리고 무너지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뿌리가 요만해. 그럼 어쩌겠어요? 이거는 그냥 미풍해도 그냥 쓰러져 뿌리채 뽑혀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무슨 차이예요? 땅 깊이 뿌리를 내렸는가 아니면 그냥 그 언저리에 그냥 형식적으로 뿌리만 내려놓고 있었던가 이 차이죠. 이게 아예 운명을, 이 나무들이 운명을 좌우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부터 지면 위는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드러나 있는 그것에만 충실해서 아무리 공들여서, 여기서 공들인다 할 때 이 공자를 쓰잖아요. 공로, 공적 뭐 할 때 공로, 이 공을 들이고 열심히 온갖 정열과 열정을 그 하나에 집중해서 온갖 세월 다 바쳐서 돈 많이 써가면서 힘 다 써가면서 그죠? 몸을 막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탑을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탄실하지 않으면 이거 뭐가 되더라도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타깝지만 그 유명 스타들이 그 몰락해 가는 과정이라든가 막 이런 거 봐보세요. 무엇이 저기 하는가? 그 오랜 세월 그렇게 노력하고 그 자수성가형으로 그리 칭송받던 사람 어느 한순간에 그냥 곧 뭐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 부정한 본인의 행위, 그죠? 그 일탈 이런 것들 때문에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야말로 대표적인 경우 아니에요. 공든탑도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 공들였다고 안주하지 말고, 그죠? 진정으로 안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준비, 그러한 내실이 기해져야 한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공든탑을 쌓는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원칙적 초지일관에 해당해요. 공든탑을 쌓는다는 거, 그 한마음 한뜻으로, 그죠? 그걸 쌓아올리고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쭉 일로 매진한다는 거잖아요. 초지일관에 간다. 그랬을 때 실제로 자신이 공을 들이면 그 탑을 완성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담은 우리 삶의 원칙적 초지일관에 해당하는 속담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공든탑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쩌냐면 어떤 원초적 초지일관이 내 삶에서 관통되어져야, 견지되어야 진정으로 그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일까. 그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겠죠. 원초적 초지일관.
초지일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처음, 그죠? 처음의 뜻이 어떤? 처음에 먹은 마음. 그거를 하나로, 둘이 아니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로, 그죠? 관통해 간다. 네. 초지일관. 그래서 처음에 먹은 마음, 처음에 그 뜻으로 쭉 밀고 나간다. 그죠? 티끌 모아 태산처럼. 그죠? 그게 초지일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어. 자, 그렇다면 공든탑 쌓는 걸 포기해야 할까요? 공든탑 쌓지 말고 그냥 세상 그냥 소풍 왔으니까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 뭐 있어? 이렇게 하고 그럭저럭 살다 갑시다. 이리 돼야 될까요? 아니죠. 더더욱 완벽하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공든탑을 쌓아야죠. 우리가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공든탑을 쌓아왔던 그의 인생 일대기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대서사시, 영웅, 신화 속의 그 위인들만이 엮을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인생 자체가 대서사시로서 영적 삶으로 우리의 삶들을 다 승화시켜 가야죠. 그게 우리 인간 존재의 장엄함을 실질적으로 구현해가는 그런 우리 인간의 길이다. 그죠? 그래야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러한 데 있어서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초지일관에 가면 되니까요. 초지일관에 가면 되는데 그 초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그 뜻, 처음에 그 마음, 그것의 기준, 그것을 출발점을 어디다 뒀을 때 진정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공든탑을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완성해낼 수 있을까? 그죠? 이거를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하셔라라는 속담이 공든탑이 무너지랴. 바벨탑도 무너지는데. 그죠? 초지일관. 그죠? 자, 이 속담에 대한 그 성답, 그야말로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그 말씀, 궁극적 그 해답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공공의 탑이 되어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공공의 탑이 되어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공을 들였어도 그 탑은 무너질 수 있는데 공공의 탑이 되어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거죠. 이제 이거는 내가 공든탑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든탑을 쌓아야겠다라는 그 초지, 그것을 처음 했던 그 초지의 시작점으로 삼지 말고 그 출발점을 내가 쌓아가는 건데 나만의 탑이 아니고 나만의 탑을 넘어선 그야말로 공공의 탑. 여기 공공은 이거겠죠. 우리 왜 공중도덕 그러잖아요. 텔레비전 영화 그 제목 보면 영화 제목 공공의 적 뭐 1탄 2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요 공짜죠. 그러니까 이 공은 공적인 것이다. 이 공은 공동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공공의 탑을 내가 거기에 공을 들여서 쌓아가게 돼서 그 탑을 완성하게 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요거에 대한 온전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초적 그 초지일관에 가야 하는데 이 초지일관을 어디에 그 기준점을 두고 무엇을 척도로 삼아서 내 삶을 초지일관에 가야 하는가.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 되실 수 있다. 그거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성공적인 삶. 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게 내 평생에 걸쳐서 일구어낸 공든탑인 거잖아요. 그죠? 내 업적, 내 공동, 나의 일대기, 대영적, 대서사시, 나의 삶. 그죠? 이보다 더한 공든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공든탑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해요. 근데 이렇게 쌓아가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 요소가 있어요.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이 공공의 탑으로, 그러한 탑으로 자신의 삶을 초지일관해 가면, 원초적으로 초지일관해 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영원토록 보장되어지는, 영원토록 보존되어지는 그러한 그대의 각자 자기 자신의 탑이 되어져요. 이 말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봐요. 공든탑과 공공의 탑은 어떤 그 차이일까요? 여기 빙산 살펴보면 그냥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이제 수면이에요. 물결치잖아요. 바다예요, 바다. 수면인데, 빙산은 이제 얼음덩어리죠. 얼음덩어리인데, 얼음덩어리면 무조건 빙산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냉장고에 얼음, 각얼음 뭐 저런 거는 빙산이라 안 그러잖아요. 그냥 얼음덩어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얼음으로는 돼 있는데, 얼음이 산처럼 형성된 걸 빙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는 그 기준이 있어요. 빙산이라 하면은 이래요. 이제 이게 수면인데, 그죠? 요렇게 이제 드러나 있는 부분, 그죠? 이 드러나 있는 이 부분, 이 높이, 그게 이제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5m쯤이 돼야 돼. 5m. 5m면 좀 아파트 2층, 3층 정도 높이에요. 그죠? 그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그 높이가요. 이거를 빙산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그 아래단이 이제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얼음덩어리라 그래요. 유빙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흘러다니는 얼음덩어리가 해서 유빙이라 그래요. 빙산이라 하면은 적어도 드러난 높이가 5m 정도. 5m 정도는 돼야 이걸 그야말로 얼음이 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말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그야말로 요게 이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요거를 가리켜서 빙산의 일각이라 그래요. 빙산의 일각. 그죠? 빙산의 일각이란 말은 빙산 중에서 그 중에 한 조각이에요.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그 수면 아래가 이제 빙산의 본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일이 이제 돼 있는 거죠. 산이잖아요. 얼음덩어리 산. 이게 빙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5m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보통 빙산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드러나 있는 빙산의 일각은 그 빙산의 10% 정도가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럼 10조각 중에 그 중에 한 조각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난 한 조각이 5m, 적어도 5m의 빙산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잠겨있는 빙산의 본체는 그럼 도대체 이것의 9배잖아요. 5, 9, 45. 여기 한 45m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럼 그 한 50m 정도 돼야 이걸 빙산이라 하는 거예요. 수면 속에 잠겨있는 부분과 드러나 있는 부분까지 다 합쳐서 한 50m 정도는 된 걸 가리켜서 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수면에 드러난 거를 이거를 빙산의 일각이라 하고, 이 잠겨있는 대부분, 이거 90%죠, 얘가 90%, 이거는 10%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를 빙산의 본체라 그래요. 마치 이런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공든탑과 공공의 탑이라고 하는 개념, 어떤 차이일까? 빙산의 일각과 빙산의 본체와의 차이죠. 그죠? 그럼 이제 요게 공든탑이죠. 그죠? 자, 요거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요게 공든탑, 요거는 공공의 탑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거와 같아요. 그죠? 마치 빙산이 진짜 탑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쌓아 올린 자기 자신만의 공을 들여서 쌓은 탑은 요거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햇빛에 노출되고 둥둥 이렇게 떠다니면서 물결치고 이러면서
많이 깎여 나갈 수 있고 이게 녹을 수 있고 이게 증발해버리고 확 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너질 수가 있어. 근데 아예 빙산의 본체로서의 거기에 공을 들여서 빙산의 뿌리까지 거기에 해당하는 그 공을 들여서 탑을 쌓게 되면 공공의 탑. 그죠? 설사 여기가 살짝 뭐 증발되고 뭐 이렇게 물결이 스릴나고 하더라도 이게 90% 잠겨 있잖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다가와도 그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는지 아시잖아요. 다가와도 타이타닉마저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빙산에 의해서 타이타닉이 침몰된 거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탑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무슨 차이인가 봐요. 공든탑은 드러나 있는 빙산의 일각으로서 탑인 거예요. 즉 뿌리가 없는 탑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 나무처럼 뿌리 깊지 못한 나무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쓰러져 버릴 수 있는 거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빙산의 본체 이 전체로 시각을 확대해서 보면 어쩌냐면 빙산의 본체가 빙산의 일각의 뿌리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죠? 이거보다 더 확고부동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공의 탑이 되어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탑을 하나 쌓고 탑을 완성한다. 그러면 가장 그 원초적 초지일관, 그 처음의 뜻을 어디다 둬야 가장 완벽하고 화려한, 가장 튼튼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을 수 있냐면 요거죠, 요거. 그쵸?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내 생각으로, 아이고, 이거 하면 좋겠어. 나 이거 할래. 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하는 빙산의 일각으로서 탑은 공든탑, 무너질 수 있는 공든탑인데, 혹시라도 무너질 수 있는데, 그죠? 아예 원초적으로 빙산 전체로 자기 자신을 확충을 해가지고 빙산 전체를 가지고 그걸 재료로 해서 쌓는 빙산의 본체에 해당하는 이 공공의 탑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죠. 가장 완벽한 탑을 형성하게 되죠. 이게 탑의 원형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내가 쌓았다. 요것만 내가 쌓았다가 아니고 이 전체를 내가 쌓았어요. 그죠? 자, 무슨 차이냐면 여기는 빙산의 본체니까 여기는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체성 개념인 거예요. 자, 요거는요. 그 중에 빙산의 일각이다. 드러나 있는 요만큼이다 이 말이잖아요. 개체성. 그죠? 그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빙산의 본체는 본질을 해당하고 빙산의 일각이 요 드러난 요 5m밖에 10%밖에 되지 않는 요거는 빙산의 일각은 현상. 그죠? 그래서 이 본질은 본질의 정의가 뭐냐면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 그래서 여기가 세계 개념인 거예요. 여기는요. 출렁이 말 그대로 이제 출렁이가 적겠잖아요. 출렁이는 외적 현상.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개념에서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 드러내보고 싶은 자기의 욕심, 애착, 자신의 어떤 편견된 그러한 자기 자신만의 세상, 자기 자신만의 고집, 아집으로 쌓아 올린 공든탑 개념이 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든 무너질 수가 있어. 근데 세계로서 쌓아 올린 그 공공의 탑, 그게 이 공공의 탑이야. 그죠? 이 공공의 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탑을 쌓아야 하냐, 어떤 탑을 쌓는데 공을 들여야 하냐, 한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초지일관을 해가야 하냐, 여기다 자신의 처음의 뜻을 두면은 이게 온전한 탑이 되겠어요? 정말로 이 빙산의 처음은 어디예요? 여기죠. 본체가 여기인데요. 그죠? 여기가 초지가 돼야 돼. 그죠? 처음의 뜻, 그거는 빙산의 본체의 뜻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밀어 올려지고 쌓여지고 이게 축적되고 해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밀어 올려져서 그것이 요만큼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드러난 공든탑이지만 실은 그 본체가 이렇게 바다 전체 깊이 뿌리 내려서 가장 심연 속의 자리에 있는 본질의 탑, 세계의 탑. 이 개념이 되겠죠. 세상과 세계를 아우르는 그 하나의 탑이 되겠죠. 이게 진정으로 다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무너지지 않는 탑의 원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물적 실제, 출렁이는 외적 현상에 치중되는 그 개체적 삶들, 이런 삶들 속에서 아 이게 보람 있고 이게 나의 업적으로 내세워야겠다. 이런 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죠? 이 전체성의 탑, 이 공공의 탑, 이 본질적인 세계의 탑, 기념비적인 세계적 공공의 탑, 그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처음에 뜻을 두어야 하냐? 이 세계, 이 전체성, 이 영적 실존, 이 본질, 이 내용, 이 궁극적 알맹이, 여기에 처음에 뜻을 두고 자신의 삶을 지엄하면서도 창쾌하게 펼쳐져가 그러한 공든탑을 쌓아가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요. 그 개념이 공공의 탑이에요. 자, 공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공든탑은 나나 혹은 너 각 개체가 쌓는 탑이잖아요. 나만의 탑, 너만의 탑. 그잖아요. 자, 그러는데 이 공공의 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이죠. 그죠? 자, 나와 너가 합쳐져서 우리가 되잖아요. 통합을 이루어서. 그럼 우리가 되면 나하고 너가 여기 우리에는 없잖아요. 그럼 진짜 없어진 걸까요? 나와 너가 우리 안에 핵심 요소로 대통합이 이루어진 상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여기에서 나는 같지 않아요. 여기에서 나가 우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대도약을 이룬 그러한 나가 우리 속에 내재하게 되어져요. 너 또한 마찬가지겠죠. 너의 대도약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대도약, 너도 대도약, 나도 확대, 확장, 확충, 너도 확대, 확장, 확충. 그것의 절묘한 하나가 되죠. 그것의 대통합, 초월적 대통합. 그게 우리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공든탑, 나만의 콩로, 내 삶의 결실, 나 삶의 성취물, 뭔가 좀 드러내 보이고 싶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또 명성도, 돈도, 부도, 자, 그런 게 이제 공든탑. 그럼 이제 각각 개체성으로서 나, 너에 해당하는 탑이겠죠. 이 공공의 탑은요. 그것이 어우러진 우리의 탑이죠. 우리의 탑. 예,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초지일관해 가야 하냐면, 자, 우선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활짝 꽃을 피우는 게 가장 황홀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겠죠. 꽃을 피워야 한다. 그죠? 즉, 아름답고 향기롭고 멋스럽고, 그죠? 꽃을 피운 것. 자, 그러면 일단 그 꽃을 직접적으로 피우는 것은 내 자신이죠. 그죠? 너로서 삶의 살아감의 당사자, 살아감의 조력자. 나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나의 꽃을 피우는데 그냥 예를 들면 불량한 꽃을 피웠어요. 그럭저럭 꽃을 피워서 이러면 멋지지 않잖아요. 그 삶을 온전히 담아낸 것이 아니겠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을. 그래서 뭐라 표현하냐면 내 혼자 피우는 거니까 스스로의 그 중에서도 가장 달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멋진 꽃. 그죠? 그걸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의로움.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우. 이게 우리 인간 각자의 삶이야 할 수 있는. 또 그래야 하는 거야.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우. 내 삶을 그럭저럭 방탕하게 엄청망청 고려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내 한생 큰 나의 삶을 엮어감으로써 내 스스로의 의로 내가 주인되어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생산적으로 내가 창조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움튀어내서 그죠? 그렇게 손수 도도당당하게 그래서 어디에도 비교될 수도 없고 어디에도 차별성을 띠는 궁계이라고서 그 의로 그 꽃을 피우는 거예요.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우. 자, 그러는데 그럼 이게 다냐? 자칫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든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어찌해야 한다요? 공공의 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요거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로 아름다운,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움.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공든탑도 쌓고, 이 공든탑도 쌓고, 이 전체의 그 개체와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합의 공든탑을 내가 쌓는 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로 아름다우니까요. 이 우리를 앞에 내세우고, 즉 공공의 탑이다. 전체성, 이 견지, 이 입장, 전체성이라고 하면, 즉 우리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그걸 누가 해내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운다. 이게 가장 완벽한 표현이 되어요. 뭐에 대한? 원초적, 우리 삶의 원초적 초지일관에 대한. 이게 그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초지일관에 가야 할 그 관이에요, 관. 네. 그 관. 그 핵심적 관.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우. 이 말은 공공의 탑으로서 거기에 내가 공들여 탑을 쌓아감으로써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의 삶을 완성한다. 나의 고유한 찬란하고 황홀한 공든탑을 실질적으로 쌓고 완성하고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워. 그죠? 우리는 이러한 탑을 쌓아가야 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보람있고 의미롭고 가치로운 공든탑인 거예요. 그렇게 쌓아 올려진 공든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의 탑, 내가 쌓아 올린 탑이지만 공공의 탑이기 때문에. 그죠? 나만 이로운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우리 전체 인류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기 이력편주와 바다 있죠. 내가 아무리 그죠? 이러한 전체성, 우리 개념 없이 나만 홀로 탑을 쌓았어. 공든탑을 쌓았어. 그건 마치 이력편주요. 일엽, 이게 나뭇잎, 잎엽이잖아요. 하나, 나뭇잎 하나와 같은 그 조각지어진 한 조각의 배, 조각배를 말해, 조각배. 이거 노져가는 조각배를 말해요. 조각배에 무슨 동력이 있겠어. 조각배가 그렇게 하죠. 이력편주와 바다의 차이다. 이력편주, 바다. 그쵸? 이력편주이면은 그 어마무시하게 넓고 크고 깊은 그 바다를 순풍이 불면 물론 항해할 수 있어. 대항해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극히 힘들죠. 경랑이 치기도 하고 역풍이 불기도 하고, 그죠? 이 파도가 그냥 이 파고가 아주 그냥 배를 뒤집어 삼킬 정도로, 그죠? 근데 조각배야. 이력편주야, 이력편주. 조각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무너지게 시켰어요? 무너지게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개체성, 바다에 떠 있는 한 조각 그 조각배, 그런 견지에서 자신만의 공든탑을 쌓지 마라. 그 어떤 의미도 갖지는 못해요. 오히려 위험할 뿐이야. 무너지기가 너무너무 쉬워. 그죠? 바다를 아우르. 그죠? 이 빙산처럼요. 드러난 그걸로 공든탑을 하려지 말고. 이 본체, 전체성, 바다가 전체성이잖아요. 이력편주는 개체성이잖아요. 거기에 떠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점에도 해당되지 않겠잖아요. 그 전체성의 기반, 즉 우리로 기반한,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워가야 한다. 저것을 우리 삶의 원초적 초지일관으로 놓고 저것으로 초지일관에 가야 한다. 네. 모든 처음의 자리는 나 혼자 이로운가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이로울 수 있을까? 그죠? 나만의 공든탑을 쌓지 말고
우리 전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공공의 탑을 쌓는 그러한 내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조직관해 가야 한다. 그죠? 그 처음의 뜻을 전체에 둬야 한다. 그 본질에, 그 알맹이에, 그 영적 실존에 둬야 한다. 그 말이야.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앞으로 진정으로 그리 해야겠구나.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것을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것을 나의 심지 초지로 삼아서 초지관에 가야겠구나. 그러면 이게 성공을 보장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보살핌을 받는 방법이고 가장 유리한 추진 방법이 되어져요. 자기 자신만의 생각으로 공동탑 쌓는 거기에 누가 동의를 하고 하늘이 그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가장 확실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완성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 이제 하나가 남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그런 줄 모르고 내가 쌓아왔던 나만의 공동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저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그러했던 공동탑을 공공의 탑이 되어지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랬던 나의 사적인 공동탑을 공공의 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하면 이제 완벽한 해답이 그죠? 되어지겠잖아요. 이리 하시면 돼요. 공공의 탑이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사적으로 쌓은 탑, 예를 들면 나의 생각만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공공의 탑으로 하려면 공공의 장소에 가서 쌓으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공공의 장소 말 그대로 뭐 공원도 공공의 장소고 공공의 건물들 뭐 학교 이런 거 다 공공의 장소들이잖아요. 공속 운동장 뭐 이런 거 그죠? 관광지 이런 데도 공공의 장소잖아요. 그죠? 국립공원 뭐 이런 것도 다 공공의 장소죠. 그러한 공공의 장소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공을 들이셔라. 그러면 이 공공의 장소에서 이제 그야말로 공공의 탑을 공들이니까 공공의 탑을 쌓는 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그동안 내가 쌓았던 탑을. 그래서 이제 공공의 장소 가셔가지고 그동안 내가 이러이러한 나만의 공동탑을 쌓아왔는데 그죠? 이것을 공공의 탑으로 승화시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정성을 기울이셔라. 거기에 공을 들이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적으로 쌓아왔던 그 공동탑, 지금 여기까지 공동탑이 공공의 탑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역전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네. 아이고, 그래요. 우리는 삶을 통해 진정으로 그래요.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운다. 이 처음의 뜻, 이 초지로 초지일관에 감으로써 공공의 탑이면서 나의 탑이고 나의 탑이면서 공공의 탑인 그 전체성, 그죠? 그 전체성, 우리 탑, 그죠? 그러한 탑을 실질적으로 쌓아갈 수 있다. 그래야 하시고, 그리 되었을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네.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